장해찬같이 무능한 정치인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오른팔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이 장해찬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알려버린 겁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시민TV는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도 부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윤 정치인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대통령실 채용이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다고 대체 뭐가 나아지는 것이며 이게 국민들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도 국민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장해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제 제 거취와 관련된 TV조선 보도가 나가고 직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확인 없이 이뤄진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제 인사나 거취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저는 공직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따름이다. 다만 어제 보도와 같은 언론 플레이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구태 정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도 했고요. 무엇보다 현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당정 관계를 왜곡시키는 발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당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야당처럼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듯 당에게 쓴소리를 한 인사도 얼마든지 정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을 위해 경로했다는 자나 뭐만 하면 경로하는 대통령이란 자나 이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누구와의 친분을 과시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던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소리가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를 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라며 왜냐면 이원모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 라고 말하자 김 전 행정관은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 일원으로 분류됐고 대통령실 근무를 거쳐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용인갑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낙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는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스페인 마드리드에 동행해 김건희 전 대표의 일정 관련 업무를 수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 전 비서관 부인을 두고 민간인 자원봉사자라며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건희와 이 전 비서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이 같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된 데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할 당시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당시 경선 후보 중 1인에 불과해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서울의소리 그리고 서울의소리 영상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 형사 및 민사고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만 하면 고소하겠다는 그 태도 언제쯤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의소리에서 보도된 A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어떠한 근거와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저는 이러한 허위사실 발언 및 유포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언론 겁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체코 언론에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를 전한 국내 언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웃긴 건 체코 언론이 아닌 국내 언론에 화를 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보들도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영부인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외신 보도를 굳이 그렇게까지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보도한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삭제 조치된 건데 삭제됐다는 것까지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삭제를 요청한 거냐는 질문에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체코 언론 블레스크가 지난 21일 김건희 여사의 재산세 상습 체납,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담은 기사를 출고했으나 나중에 사기꾼, 거짓말 등의 자극적인 제목이 삭제됐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전 수주를 위한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비판하는 일부 야당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 원전 수주가 본 계약까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며 근데 이를 두고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과연 공당이 할 행태인지라고 했고요. 또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도하는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며 진짜 안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건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인데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자는 또 한겨레 23일자 원전 수출 잭팟이 없다 기사에서 한국 몫은 24조 원 중에서 6.6조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이 6.6조 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만큼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십시오. 비판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막고 기업에는 손을 내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이 부담이 커지면 국민들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위험을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막은 정부는 다음 주 건설, 벤처,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 경제육단체 간담회에서 다음 주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통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전기 요금 인상은 막았지만 지하철 버스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겉으로만 모든 걸 잘하는 척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뿐이지 바뀐 게 없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총선 이후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엉뚱한 곳에서 헛삽질만 하고 있죠. 이래놓고 아무튼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말을 허공에 외쳐대기만 합니다. 정말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